안녕하세요. 프리뷰NN 팀장입니다. 2025년 7월 3일 KB와 MPB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B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경기밖에 없는데 오늘 좀 MPB가 어려워요. 예, MPB가 좀 어려워요. 요코하마 주니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스케치를 하고요. 나머지 3경기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는 모리, 그 다음에 야쿠르트는 나카무라가 등판하는데, 일단 히로시마 같은 경우 모리의 이닝 소화가 기복이 좀 있습니다. 네, 기복이 좀 있고, 그리고 뭐 볼넷 비율과 피홈런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만, 좀 한 번에 좀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안타율이 조금 됩니다. 예, 이닝당 한 개 이상 꼬박꼬박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불안 요소예요. 그런데 이제 홈 경기에서는 뭐 괜찮은 피칭 내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히로시마가 오늘 경기는 조금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야쿠르트 나카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첫 경기였고 5회에 86개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야쿠르트가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 좀 불펜의 소모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야쿠르트의 불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 17이닝 동안 1실점입니다. 야쿠르트가 좀 불펜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 경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불펜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히로시마도 16이닝 동안 1실점이에요. 게다가 지금 두 팀의 타격 흐름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리도 그렇고 나카무라도 그렇고 좀 불안한 선발 마운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야쿠르트의 타격 흐름이 좀 안 좋고 히로시마는 그래도 한 2할 오픈 정도를 치고는 있습니다만, 어, 글쎄요. 히로시마의 최근 타격 흐름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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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예, 2점을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지금 오버를 보기보다는 일단 뭐 한 1대1, 2대1 정도의 경기 후반 불펜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점수가 이게 나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경기 오버는 보기 힘들다. 언더사이드의 히로시마 승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츠모토와 가네모라인데 뭐 이거 선발만 보면은 선발만 보면은 마츠모토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츠모토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경기를 소뱅 사이드로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니오넴 사이드로 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니오넴 가네무라의 최근 이 이닝 소화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상당히 꾸준하다라는 점이에요. 예. 지금 최근 3경기 6점대의 방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모토가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맨 처음에 니오넴 사이드로 좀 봐볼까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소뱅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네무라의 짧은 이닝 소화 능력과 최근에 어떠한 뭐 실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츠모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 몫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로 전환하면서부터 5회까지는 좀 꾸준히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츠모토도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소뱅의 지금 불펜 상황을 보면은 뭐 니오넴도 불펜은 3이닝 3실점, 소뱅은 9이닝 3실점. 그나마 니오넴보다는 소뱅이 좀 불펜이 좀 좋은 상황인데, 워낙 두 팀이 최근 경기 불펜에서 소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뭐 불펜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경기는 이 불펜 싸움도 불펜 싸움이지만 일단은 지금 선발 싸움에서 앞서 있는 소뱅, 그리고 최근 타격 흐름이 좋은 소뱅이 오늘 경기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니오네임이 타격 흐름이 좀 너무 떨어져 있고,
니오넴이 지금 1.0점, 2점, 2점 뭐 이렇게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뱅도 마찬가지예요. 소뱅도 지금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6.5점이라면 이건 언더사이드에 소뱅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신과 요미우리 얘네들도 뭐 지금 1대0, 2대1 뭐 지금 와 최근 전반적으로 MPB가 득점이 안 나요. 예, 득점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뭐 약간의 오심 같기도 한데 또 그게 세이브인가? 한신이 그 요미우리의 VAR 끝에 1대 0으로 승리했는데 일단은 뭐 이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전환한 이후에 6회까지는 무난히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방어율도 상당히 좋은 선발 자원입니다. 올 시즌 피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볼넷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하라 상대로 요미우리가 득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하라가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신이 오늘 경기는 불펜이 좀 소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8.2이닝 동안 1실점, 뭐 한신도 불펜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요미우리도 불펜이 좋습니다. 9.2이닝 동안 1실점. 그리고 지금 요코가와가 뭐 불펜 자원인데 이렇게 짧게 던지거든요. 예, 2이닝, 3이닝 이렇게 짧게 던지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도 오늘 경기도 언더입니다. 이 경기. 예, 오늘 경기도 언더인데, 이제 두 팀의 마운드에서의 힘은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과연 타격에서는 어느 팀이 좀 우위일까라는 점을 좀 제가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를 한신의 수입보다는 요미우리가 이 경기는 챙겨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하라는 기본적으로 6회까지는 던질 것으로 5회나 6회까지는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요미우리는 이거 2이닝마다 끊어가잖아요. 얘가 뭐 요코가와가 3이닝 던지고 그 다음에 4회부터 9회까지 1이닝씩 다 끊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요미우리가 불펜을 이렇게 다 소모한다면 마운드에서 조금 더 요미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코가와가 과연 3이닝까지 무실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것만 된다면 저는 요미우리가 이 경기는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언더사이드에 저는 이 경기 요미우리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신도 최근 경기 타격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두 팀의 지금 마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 야구팀장은 이거 한신 사이드로 봤다라는 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요미우리가 좀 가져갈 것 같은데, 저희 야구팀장은 한신이 선발에서 우위인 점을 감안하면서 한신 승의 언더를 보았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미우리의 승의 언더를 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승패는 저는 박빙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점수 나이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코하마 주니치는 이 경기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 예. 밀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켄타코에 뭐 이 경기 봐야 돼요. 예. 오버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야구입니다. 기아와 SSG와의 경기인데 뭐 양현종과 문승원입니다. 문승원, 양현종이 일단은 SSG전에서 약했다라는 점, 예, 약했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도 뭐 그렇게 뭐 양현종다운 피칭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꾸준히 실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홈런도 상당히 꾸준하고, 그 다음에 피안타가 좀 높죠. 게다가 지금 홈등판에서 7점대 방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승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정에서 4점대, 그 다음에 최근 경기 보면은 역시 5월에 뭐 그렇게 썩 좋은 피칭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달을 넘게 휴식을 하고 6월 27일 한화전에서 그냥 바로 털렸습니다. 전 이 경기는
글쎄요. 문승원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재 지금 문승원의 최고 구속이 한 14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42 정도밖에 안 나오고, 기아 타선들이 지금 이 문승원 공을 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 예상이 돼요. 예, 어렵게. 그 다음에 직전 경기 문승원이 복귀전에서 좀 아쉬움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도 SSG가 불펜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예, 1호는 못 나오고 노경은이 26개 던졌잖아요. 제가 항상 SSG 보면은 이 노경은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본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저기 뭐 SSG 불펜의 축은 뭐 여전히 노경은입니다. 예, 노경은. 조병현도 어저께 28개 던졌고, 이건 기아 사이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불펜 상황을 보면은 지금 SSG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전 이 경기는 기아가 양현종이 초반에 어마무시하게 털리지만 않는다면, 예, 이 경기는 기아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최근 타격 흐름도 기아가 더 좋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아 예상을 해 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8.5야? 이 커니야,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이거 진짜 8.5냐? 잠시만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진짜 8.5네. 이거 9.5, 10.5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기아의 승 오버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산과 삼성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곽빈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곽빈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요. 예. 지금 3이닝, 5이닝, 7.2이닝, 6이닝. 근데 곽빈이 여전히 볼넷이죠. 예, 제가 곽빈 정말 좋아하는데, 볼넷 비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WHIP가 1.4나 돼요. 피안타 높고요. 그다음에 피홈런 꾸준하고요. 근데 그나마 위안거리가 삼성이 지금 타격이 많이 식었어요. 예, 삼성이 타격이 많이 식었다라는 게 좀 위안거리인데, 글쎄요. 곽빈이 얼마나 던질 수 있을지가 뭐 오늘 경기 관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최원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곽빈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5.1이닝, 6이닝, 4이닝, 5이닝 뭐 이렇게 던지고, 그다음에 피안타율도 뭐 비슷하고, 역시 최원태도 볼넷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경기 난타전 예상합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침묵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곽빈의 구위가 예전만큼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 8.5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선발 자원들이 좀 실점을 많이 하는 선발 자원들이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5밖에 안 준 이유는 뭐냐면, 두 팀의 타격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21이닝 동안 16실점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두산은 오늘 경기 이병헌, 최지강이 좀 등판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두산은 요새는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 18이닝 동안 8실점인데, 전 이 경기는 경기 초반 삼성도 4점은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산도 최원태 상대로 4점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므로 전 이 경기 오버사이드가 일단 좋아 보이고, 승패는 건들지 마세요, 이 경기. 예. 그냥 오버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고, 굳이 이거 승패를 건들자고 한다면 삼성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삼성 보는 이유는 올 시즌 두산은, 글쎄요, 올 시즌 두산은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이 경기 삼성 사이드에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KT와 키움입니다. 이제 키움이 한풀 좀 꺾인 모습입니다. 예. 키움이 한풀 좀 꺾인 모습인데, 일단 정현우 고용평, 글쎄요, 일단 뭐
스탯상으로는 뭐 정현우가 좋다고는 하지만 뭐 누구나 다 고용표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최근 경기 너무 안 좋아요. 고용표가 5월도 4.6, 그 다음에 6월도 6.14. 지금 뭐 이닝 소화는 둘째치고 뭐 피안타율이 너무 높고요. 지금 고용표가 확실히 좋지 않다. 그다음에 정현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정현우는 어 이게 만만하게 볼 선발 자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정현우도 일단 뭐 150 이상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잘 뺏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현우도 이 볼넷, 예, 얘도 이 볼넷 때문에 좀 고전을 할 것 같은데 정현우도 그렇고 고용표도 그렇고 최근 경기 좀 부진하지만 이닝 소화는 확실히 고용표가 더 길게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게다가 최근 타격 흐름은 두 팀 뭐 비슷한 상황이고 결국 이 경기는 불펜 싸움 보거든요. 예.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19이닝 동안 7실점, KT 같은 경우는 22이닝 동안 7실점. 그래도 뭐 KT의 불펜이 키움의 불펜보다는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전 이 경기는 일단 이 경기도 승패보다는 언오버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경기도 역시 오버사이드 보고요. 오버사이드 보고 승패는 KT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LG 롯데도 이 경기도 오버가 좋아 보이고, 예, 오버가 조금 더 저는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이닝 소화가 길 수 있는 LG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NC, 이 경기는 좀 음, 어렵다. 예, 이 경기 어렵다. 예, 신민혁 보겠습니다. 예, 엄상백보다는 신민혁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폰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유튜브와 프리뷰엔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와 쿠폰은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라 피부과의원 성수동에 있는 자동차 PPF 랩핑하는 곳입니다. 팩트 디자인. 그리고 분당 수주에 있는 이 카스파타운, 세차하는 곳인데, 브러쉬 없이 하는 자동 세차 가능한 곳이고요. 가능한 곳이고요. 상당히 깨끗이 됩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메이저리그도 녹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일 메이저리그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녹방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베는 팀장이었습니다.